고려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련한 역사의 뒤안길을 떠올리게 되는 건 왜일까요? 수많은 왕이 스쳐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왕을 꼽으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실까요? 한때는 쇠락하던 고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파멸이라는 나락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강력한 개혁 의지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한 왕의 드라마틱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개인적인 상실과 거대한 시대의 벽 앞에서 그가 어떻게 좌절하고 무너져 내렸는지, 그의 비극적인 여정을 통해 고려의 마지막 순간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예정이죠. 한 왕의 비극적인 삶이 어떻게 한 왕조의 운명과 맞닿아 있었는지, 그 슬픈 역사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고려 말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세월 원나라의 간섭 아래 놓여있던 고려는 자주성을 잃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죠. 왕위 계승은 원나라의 입김에 좌우되었고 권문세족들은 백성을 수탈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라는 마치 거대한 병마에 시달리는 노인처럼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풍습은 고려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변발을 하고 몽골식 복장을 입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 있었죠. 이렇듯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젊은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오랜 볼모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고려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굳건한 의지로 반원자주와 왕권 강화를 외쳤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원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려의 옛 영광을 되찾고 약해진 왕실의 힘을 되살리는 것이었죠. 즉위식에서 개혁을 선언하는 그의 결연한 표정에서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오랜 억압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환호는 그의 개혁에 대한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공민왕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나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변발을 금지시키고 몽골식 복장을 벗어 던지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친원 세력의 핵심이자 고려를 농단하던 기철 일파를 숙청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권문세족의 수장격이었던 기철을 제거하는 과정은 긴박하고도 통쾌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으려는 공민왕의 노력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길에서 공민왕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이자 유일한 정치적 조언자였던 노국대장공주였죠. 원나라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고려를 사랑하고 공민왕의 개혁 의지를 지지했던 그녀는 공민왕에게 정신적인 지주이자 깊은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나란히 앉아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고려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은 백성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공민왕의 초기 개혁은 이렇게 굳건한 의지와 사랑하는 이의 지지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찬 시작 뒤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풍과 비극적인 상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고려의 희망으로 떠오른 공민왕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지만 희망찬 시작 뒤에는 늘 거대한 역풍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죠. 공민왕의 개혁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를수록 낡은 질서에 안주하던 기득권 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를 좀먹던 권문세족과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친원 잔당들은 마치 끈질긴 잡초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들은 은밀한 회합을 통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회방 놓으려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왕권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방에서 또 다른 재앙이 고려를 덮쳤습니다. 바로 홍건적의 대규모 침입이었죠.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밀고 내려온 홍건적은 고려의 국력을 심각하게 소진시켰습니다. 특히 1361년에는 수도 개경마저 함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왕실과 조정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공민왕 역시 초라하고 고단한 행렬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민심은 개혁 추진의 동력을 잃게 만들었고 공민왕의 이상은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서 공민왕에게는 단 하나의 굳건한 버팀목이자 정신적 지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 노국대 장공주였죠. 그녀는 공민왕의 개혁 의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비극적인 시대에 두 사람의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공민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쁨과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어쩌면 고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1365년 노국대 장공주는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말이죠. 고려의 왕비이자 공민왕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그녀의 죽음은 마치 공민왕의 심장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존재를 잃은 공민왕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공주의 시신을 붙들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규했고 살아갈 의미를 잃은 듯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공주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상실을 넘어 공민왕의 정신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국정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이의 부재 앞에서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에 빠져 방황했죠.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공허하고 쓸쓸했으며 한때 고려의 희망이었던 개혁 군주의 빛은 점차 어둠 속으로 쓰러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노국대 장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고 이는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공민왕은 이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까요? 노국대 장공주를 잃은 슬픔의 그림자는 공민왕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한때 강력한 개혁 의지로 빛나던 그의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점차 생기를 잃어갔고 국가를 바로 세우려던 뜨거운 열정 또한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는 깊은 상실감과 끝없는 허무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결국 국정을 멀리하며 정처 없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은 왕의 공허하고 쓸쓸한 뒷모습과 함께 어둠 속으로 쓰러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짊어졌던 개혁 군주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그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잊기 위해 혹은 무너져가는 자신을 가까스로 지탱하기 위해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다소 기이하고 비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파격적인 인물, 승려 신돈을 등용하는 것이었죠. 공민왕은 신돈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이며 모든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개혁의 짐을 신돈에게 통째로 맡기려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왕 자신이 고통스러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신돈은 전민변정도감 등을 설치하며 한때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그의 등용은 결국 공민왕의 무능하고 방치된 국정 운영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권은 점차 신돈에게로 넘어갔고 조정은 왕의 부재 속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죠. 권문세족들은 다시금 기회를 엿보며 불만을 키워나갔습니다. 공민왕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국대 장공주의 환생을 바라는 듯 궁궐의 무당들을 불러 굿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공주의 초상화를 보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밤을 지새울 젊은 미소년들을 모아 자제위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제위는 왕의 시중을 들고 유흥을 함께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들을 통해 공민왕은 문란하고 퇴폐적인 사생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궁궐안은 왕의 기이한 행동과 자제위의 방자함,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추문으로 인해 점차 혼탁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한때 빛났던 개혁의 꿈은 산산조각 났으며 백성들의 실망감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극에 달했죠. 신돈의 전횡이 극에 달하자 결국 공민왕은 신돈마저 숙청하게 됩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임무를 제거함으로써 공민왕은 잠시나마 무너진 왕권을 되찾으려는 듯 보였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신돈의 몰락은 공민왕에게 더욱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를 의지했던 권력의 한 축이 사라지자 공민왕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극심한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시는 내시들조차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궁궐은 마치 밀폐된 감옥처럼 변해갔고 왕은 그 안에서 홀로 깊은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왕실 내부에서조차 그를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제위의 일부 인물들은 왕의 총애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고 심지어는 왕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민왕은 어느 날 자제위의 홍윤이 자신의 비빈과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공민왕은 홍윤을 비롯한 자제위 인물들을 숙청하려 했고 이 소식은 자제위에게 전해져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궁궐의 밤은 어둡고 음침한 그림자로 가득했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공민왕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주변에는 이제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어둠과 불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예감만이 공민왕을 에워싸고 있었을 뿐입니다. 공민왕의 숙청 명령이 자제위에게 전해진 순간 그들의 심장은 얼어붙었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굴었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죠. 왕의 분노는 불타는 활시위처럼 팽팽했고 그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한 자제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의 어둠은 그들의 공포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날 밤 캄캄한 궁궐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1374년 9월의 그 밤은 유독 차갑고 음산했죠. 자제위의 홍윤과 최만생 등은 왕의 침전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칼날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한때 공민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모셨던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은 한때 고려의 희망이었던 개혁군주의 숨통을 조여왔고 왕의 침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공민왕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얼굴은 아마도 자신을 가장 믿었던 이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을 겁니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절망 속에서 공민왕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부흥을 꿈꾸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왕이 자신이 총애했던 이들의 칼날에 쓰러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고려라는 국가의 마지막 희망이 처참하게 꺾이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강렬한 개혁 의지로 빛나던 왕의 삶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타락과 파멸의 길을 걷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공민왕의 시해는 고려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한때 원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고려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꿈은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이후 나락으로 떨어지며 결국 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으니 말이죠. 그의 죽음은 곧 고려 왕조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세상에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권문세족과 신흥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으며 외부적으로는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는 등 고려는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민왕의 죽음 이후
고려는 더 이상 예전의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혼란과 무질서로 채워졌고 왕조는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공민왕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강렬한 개혁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개인적인 깊은 상실감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그의 실패는 한 왕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고려 말 암울했던 시대상과 역사적 비극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고려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그림자를 들이운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민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넘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와 좌절,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한때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왕의 처참한 최후가 남긴 그림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게 될까요? 그의 죽음 이후 고려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공민왕의 죽음 이후 혼란스러운 고려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나 새로운 조선의 건국을 꿈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그들의 열망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